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 오늘 우리는 대통령님의 서거 50주기를 맞아 조국 독립과 대한민국 기틀 마련에 헌신하신 대통령님의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고귀한 뜻을 이어가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애국 애족에 근거한 해안의 리더십으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며 국가 발전을 이끄셨던 대통령님 영전에 함과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금년은 광복 70년이자 건국 6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시에 6.25 전쟁 65주년, 정전협정 62주년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고비에는 대통령님의 위대한 발자취와 혼이 담겨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기습 남침을 감행하였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한 달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 국토의 90%가 점령되었으며 국가의 운명은 바로 앞에 촛불 같았습니다. 당시 국군은 창군 2년도 안 되어 아직 군대에 대한 면모를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사단장과 연대장들의 나이도 겨우 30세를 넘을 정도였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지체 없이 유엔으로 하여금 북한을 불법 침략죄로 규탄하게 하고 유엔군을 편성하여 한국을 구원하는 결의를 유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엔의 활동이 우리나라의 운명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님 뿐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전략적으로 작전 통제권을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일어난 전쟁을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므로 승리할 때까지 전쟁을 주도할 책임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맡긴 것입니다. 유엔의 신속한 결단과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로 179만 명의 미군을 비롯한 총 195만 명의 유엔군과 90여만 명의 우리 국군이 함께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유엔군과 국군은 6.25 전쟁 도국의 3대 전투인 낙동강 방어선의 다부동 전투,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장진호 전투에서 북한군과 중공을 저지하여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휴전회담을 적극 반대하셨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연합국과 상의 없이 방공토로를 석방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셨습니다. 대통령의 전략에 따라 1953년 7월 27일 3년간의 전쟁을 멈추고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시까지 정전협정 유지 책임을 유엔군 사령관이 지도록 명시하였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고 수도권 북방 24곳에 미군을 분산 배치하여 인계철권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유사시 미군이 69만의 병력과 5개 항공모함 여단의 160척의 함정과 2천여 대의 전투기 등 현재 미국 군사력의 약 2분의 1 전력이 자동 증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통령님은 전평시 작전 통제권을 다시 유엔군 사령관 겸 미팔군 사령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러한 체제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약을 체결한 후 대통령께서는 이 조약으로 후손들은 자유와 평화, 번영 등 각가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지난 60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정치적 격변기에도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고 천안함 비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수많은 도발을 장애했지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였습니다. 정전협정 이후 60년을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15권의 경제력을 갖추었으며 동력은 세계 20위로 발전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유엔 참전 용사들은 6.25 전쟁 후 산은 민둥산이었고 들은 허벌판이었는데 60년 만에 이렇게 발전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세계 2차 대전 때부터 많은 나라의 전쟁에 참전했는데 이렇게 발전해서 은혜를 갚겠다고 우리를 초청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은혜를 입은 나라에서 은혜를 갚는 나라로 바뀔 수 있었던 원동력은 대통령께서 주도하여 체결한 한미 군사동맹과 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께서 그토록 소원하셨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단 70년에 이르렀습니다. 통일로 나아가기보다는 한미동맹이 된 혼란과 국민 간의 갈등과 분열로 국연이 분열되는 사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국제적 이념 대결에서는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해체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였지만 같은 민족 내 이념 대결에서는 공산주의가 승리한 예가 다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맹국에 의해 안보를 보장받는 나라는 동맹이 해체되거나 역화되면 패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 내 이념 대결 상황에 있고 동맹에 의해 안보를 보장받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지금 혁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2004년 7월부터 한미동맹 해체가 번쩍 추진되었습니다.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폐지하고 미 이사단 총택 이전을 결정하였으며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던 대포병 사격, 대상 침투 저지 등 10대 임무 인수를 2008년까지 완료하였고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2012년 4월 17일에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과 한국군 간 새로운 주도 지원 지휘 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피격과 5월 한미연합 해체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이 완료되면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고 2014년 전작권과 한미연합사를 조건에 기초한 전환과 해체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찬반 논란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역사에서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같은 민족 내 이념 대결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한 사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레이 클레인 박사는 국력 산정 방식을 인구와 영토, 경제력, 군사력의 합의, 국가전략 수행 능력과 국민의 의지의 합을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력 산정 방식의 핵심은 아무리 월등한 경제력을 갖추어도 국가전략 추진 능력과 국민의 의지가 약화되면 국력은 무의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단 70년을 맞는 대한민국은 국가전략 추진을 위한 각각의 운영체계가 효율성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 지속적인 경제발전, 평화통일의 기반 구성을 위한 국가전략 추진은 심각한 장애에 직면해 있고 20년이 넘게 지속되는 지역, 세대 이념 갈등은 OECD 27개 국가 중 두 번째로 심각한 수준이며 갈등 비용은 연간 246조에서 30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서 있습니다. 국권을 빼앗긴 일제강점기,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6.25 전쟁 시 그리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찾고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수십만의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우리 국민이 희생 공헌하였습니다. 6.25 전쟁의 영웅 백선엽 대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한 치의 땅도 거저주어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6.25 전쟁 시 낙동강전선에서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에서 영하 30~40도의 북한의 중공군 저지를 한 장준호 전투에서 그리고 휴전이 임박했을 때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치렀던 38선 일대의 수많은 고리전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나이 격전지에는 발굴하지 못한 국군과 유엔군의 유해가 남아있습니다. 유엔 참전 21개 곳곳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세계가 지켜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헛되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대통령의 업적과 한미동맹의 역사적인
독립과 건국, 6.25 전쟁, 정대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전쟁 억제와 평화유지, 기적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에 기여한 공헌과 한미동맹 일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 국가보훈처는 이승만 대통령의 혼신의 노력과 국가유공자들의 희생 공헌을 지켜온 대한민국을 잘 발전시켜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국민 정신력 강화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소통과 타협, 양보와 배려의 정신을 기르고 애국심을 바탕으로 안보의식과 호국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심은 국민의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이라면 안보의식은 군사협에 대비하여 나라를 지키려는 의식이고 호국정신은 사상전에 의한 안보사항에 대비하여 나라를 지키고 통일하려는 정신입니다. 이러한 애국심, 안보의식, 호국정신은 시대별로 달랐습니다. 신라시대에는 바람도 정신, 고구려시대에는 상무정신, 고려시대에는 저항정신, 조선시대에는 의병정신,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정신, 그리고 6.25 전쟁시는 반공정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분단의 이 시대의 안보사항에 맞는 애국심과 안보의식, 호국정신을 정립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알리고 제2연평해전 같은 영화를 만들어 문화예술을 통해 확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정 예산이 필요합니다. 군사대비는 국방부가 40조 원 상당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한미동맹으로 대비하지만 이념 대비는 동맹이 도와줄 수 없고 국민이 독자적으로 대비해야 하나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국가보훈처의 예산은 단 26억 원에 불과합니다. 국민 정신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 10분의 1, 갈등 비용의 100분의 1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세금 내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가가 내 생명과 재산을 지켜달라는 것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군사 대비를 중요하지만 이념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 정신력 함양 예산의 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각 주체가 서로 소통하고 타협하며 양보와 배려의 정신을 협력한다면 국가 운영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각 주체가 갈등과 분열하고 진영 논리만 부정한다면 국가전략 추진은 한계에 봉착하고 국민 정신력이 약화되면 남북 이념 대결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나라가 건국이어 지난 17년간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원인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지역, 세대, 이념 갈등과 분열로 국민이 하나된 마음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계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한미동맹과 안보통일에 대한 인식만이라도 국민 공감대를 이루어 실질적으로 안보와 통일에는 여야의 정책의 차이가 없도록 만들어 국가운영체계의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자고 우면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국민이 통합될 수 있다면 1, 2조 원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지 50년이 되어갑니다. 대통령께서는 그곳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월의 사고의 안전도 메르스 사태의 방역도 사태가 발생하고 그 원인을 찾아 대책을 제시하면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는 한 번 실패하면 극복도 대책도 불가능합니다. 대통령께서 찾고 건국하고 지키시고 발전의 토대를 만드신 위대한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튼튼히 유지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 세계 중심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국민 정신력 혁신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드립니다.